안녕하세요.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질문을 보고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모든 댓글을 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많은 질문들의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는데 특별히 무리를 하는 직종이 아니라면 출근은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차 연달아 쓰기도 어렵기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통 수술 다음 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병원에 꼭 들리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도 수술 이후 2-3일 정도는 안정적으로 쉬는 게 좋으니 금요일 하루 정도 연차 쓰시고 주말 동안 회복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회복 기간이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코 모양을 잡을 수 있는 필러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속력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꺼지죠. 하지만 코 성형은 한번 수술이 잘 되면은 그대로 평생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력에서 차이가 나요. 물론 모양도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개선하고 싶냐에 따라서 큰 욕심이 없다면 간단한 필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수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코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에게 코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팁이니 참고하세요. 코필러 후 코 수술은 물론 가능해요. 가끔 수술은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한번 맛보기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수술 전에 높이감을 보려고 필러를 먼저 시도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수술 전에 필러를 녹인 후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필러를 그대로 두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필러가 흡수되거나 아니면 수술 직후에는 피부 안에 있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져서 수술 당시 만든 코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코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거 후에 코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요. 반대로 코 수술한 후 필러는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형물에 잘못하면 닿게 되고 이 보형물 주변으로 미세하게 균이 들어가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당연히 코 수술을 하기 전에 필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개 자가늑연골 채취 시에는 외국에서는 5에서 6cm 정도의 흉터를 내는 것과는 달리 기술들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마른 사람들은 한 1.5에서 2cm 정도의 아주 미세 절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부담스러운 분들은 기증늑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자가늑과 기증늑을 비교했을 때 이 자가늑이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튼튼하게 유지돼요. 기증늑은 잘 알려진 것처럼 흡수가 된다는 것이 최대 단점인데요. 흡수되면 늑연골로 세운 기둥이 조금 약해져서 이 코끝이 처지는 분들이 가끔 생기기도 해요. 몇 프로의 확률로 흡수되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가늑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부터 10%대까지 논문마다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사실 수술한 코를 다시 열어보고 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딱 잘라서 수술한 코에서 몇 프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내 것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서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똑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증늑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높여서 원하는 목적의 코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기증늑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어떤 늑연골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다른데 많이 받는 곳은 첫 수술 비용의 3배까지도 받는 곳들도 있어요. 이렇게 재수술 비용이 비싼 이유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높고 또 수술 방법에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수술 시간의 경우에는 첫 수술 후에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가 돼요. 틀어진 정도가 심하고 유착까지 심하다면 수술 시간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또 두 번째로 이 수술 난이도의 경우에는 재수술은 해부학적 구조가 저마다 다르게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술기와 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로 하게 돼요. 세 번째로는 수술 방법의 차이예요. 첫 수술 때는 일반적으로 코끝은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쓰고 콧대는 실리콘이나 기타 다른 보형물들을 쓰는데, 재수술의 경우에는 쓸 연골이 없다 보니 이 자가늑연골을 써야 할 수도 있고, 콧대도 구축이 심하거나 피부가 얇아져서 작아진 피로 콧대를 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술 시간, 과정,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수술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까다롭고 병원마다 또 환자마다 비용 차이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재수술 케이스를 많이 다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맞다, 아니다로 말하자면 아니다예요. 가장 큰 원인은 코 모양에 대한 불만족인데 이건 사람마다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고 또 시대가 지나면서 트렌드도 바뀌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염증이나 구축 아니면 코가 휘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작은 모양의 불만족이 이 재수술의 80~9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 수술은 재수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코 수술 자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많아서 재수술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코 수술은 특히 상담을 오래 충분한 대화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코여도 원하는 높이와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환자가 본인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최대한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캐치하는 데 집중을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재수술을 하는 시기는 마지막 수술을 한 지 최소한 6개월 이후가 좋은데 되도록 1년 이상 경과 후에 하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조직이 수술 직후부터 6에서 한 12개월까지는 딱딱하고 뻣뻣한 상태에서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텀을 잘 기다리셨다가 재수술 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또 염증의 상황이나 또 여러 특수한 상황에서 3~4주 이내에 조기 재교정을 해야 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대해서는 집도의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질문들을 보니까 평소에 많이 받던 질문들도 있고 예민한 문제라서 환자분들 속으로만 궁금한데 못 물어보는 것들을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설명할 때 좀 이런 부분 참고해서 더 강조해서 설명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싶네요. 오늘 영상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블라인드를 통하지 않고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무도원 성형외과 윤태경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